연경도. 이걸 또 우리가 뭐라 하냐면 컨시스턴시 한계를 해. 컨시스턴시 한계라고 요거를 갖다가 아터보그라고 하는 교수가 따라서 이걸 아터보그 한계를 한다. 아터보그 한계. 이거 사람 이름이에요. 이거는 점성토하고만 관련된 얘기죠. 예? 예, 이건 점성토하고만 관련된 얘기입니다. 점토. 주로 점토하고 관련된 얘기예요. 그래서 연경도는 어떻게 표시하냐면 점토 속에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뭐죠? 이쪽이 뭐예요? 최적이죠. 예, 최적 함수비 관계 곡선에서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는 거야. 어떻게 되냐면 물이 아주 많아요. 물이 많으면 우리가 이걸 엑소반고, 약자로 얘기하면 엑소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액성 상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소성 상태가 되고요. 여기는 반고체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고체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리퀴드 스테이트라고 이걸, 예, 우리가 맥주 같은 거, 그죠? 조청 같은 거, 물처럼 줄줄 흐르는 상태를 우리가 리퀴드 스테이트라고 하고요. 이건 플러스 티에서티라고 해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세마이 솔리드, 이거는 솔리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함수비가 많으면 흙이 물처럼 줄줄 흐르잖아요. 거기서 물을 계속 빼는 거예요. 그러면 점토인 경우는 돌덩이처럼 땡땡해집니다. 고체 상태로 돼. 그래서 이 자리를 이렇게 딱 바꿔야지, 이걸 갖다가 곡선하듯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를 갖다 우리가 왜 시험을 하냐면은 성토 재료로 쓸 때요, PI는 10보다 작아야 되죠. 예, 그 다음에 수침 CBR은 얼마만큼 돼야 돼요? 예, 수침 CBR 값은 얼마보다 커야 되죠? 10보다 커야 되고, 재료의 최대 지수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성토 재료로 쓰는 재료의 최대 지수는 100에서 150ml 써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일을 할 때 PI가 10보다 작다, 이 얘기는요, 함수비가 아주 끝내주는 작은 걸로 써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PI가 10보다 작다 이 얘기는 일단 그렇게 염두에 두시면 돼요. 그래서 PI라는 건 뭐냐면 여기에서 요 자리가 이제 액성 한계가 되죠. 이 자리를 액성 한계, 요걸 갖다가 소성 한계, 요걸 갖다가 수축 한계 이렇게 얘기해요, 학자들이. 예, 그래서 공학적으로 이 흙에 대한 함수비 상태를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커뮤니케이션 차원에서 이 함수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이 똘마니들이 아터보그 교수라는 놈이 연경도라는 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 액성 한계라는 건 뭐냐면요, 리퀴드 리미트라는 뜻입니다. 리퀴드 리미트.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액성 한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요 자리를 갖다가 우리가 소성 한계라고 해요. 소성 한계. 그 다음에 요 자리를 수축 한계라고 해요. 요 자리를 수축 한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액성 상태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요거를 기점으로 해서요, 흙이 액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의 함수비입니다. 요게 액성 한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액성 한계, 그죠? 예, 흙이 액성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의 함수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자리는 흙이 소성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의 함수비를 수축 한계라고 해요. 예, 최소한도 소성 한계가 되려면 이 정도까지 와야 된다.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흙이 수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의 함수비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PI라는 겁니다. PI. 예, PI라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범위를 PI라고 해요. 그래서 액성 한계를, 소성 한계를 뺀 값, 이 값이 바로 10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흙의 함수비가 원초적으로 세게 얘기해서 300%다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300%. 예? 그러려면은 이게 10이 되려면요, 10이 되려면 이 흙이 소성 상태로 가려면은 조등이 흙처럼 말이죠. 우리가 흙을 만졌을 때 어떤 그 모양을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판뜨기 위에다 놓고 손으로 확 물리려면 국수밥 모양의 어떤 모양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성 한계가 되려면 어느 일정 함수가 있다고, 그렇죠? 예, 그 상태로 가려면 여기서 300이다 이렇게 커. 이게 토장에 있는 흙의 함수비가 원초적으로 300%다. 그러면요, 물을 아주 많이 빼야 여기에 가는 거예요. 응? 그래서 현장에서 실험을 해보니까 소성 지수값이 아주 엄청나게 커가지고 막 50, 막 80 이렇게 나오더라.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원래 토장에 있는 흙 자체의
함수비가 엄청나게 컸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흙을 평생, 그래서 토장이 이렇게 있는데 이 토장에 있는 흙이 평생 물에 쩔어 있던 놈을 갖다가 백호로 파가지고 실어와서 도로 송토한 데 쓰면 그 현장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전동선 배행터가 전부 나쁠 쪽으로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당초에 이 흙의 자연함수비가 무지무지하게 컸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성토재료로서 문제가 안 생기려면은 도로의 노체의 노상 시공을 다집을 해놓고 나서 파손이 안 되게 하려면 소성지수는 10보다 큰 놈을 써야 된다. 그 얘기는 함수비가 좁은 놈을 갖다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PI가 10보다 작게, 보조계층은 PI가 얼마 더 커야 돼? 얼마 더 작아야 돼? 10보다 작아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일반 성토재료는 10보다 작아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죠. 보조계층은 뭐 10보다 작고 기층은 또 뭐 4보다 작아야 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보조계층 기층 위로 올라갈수록 고급스러운 일을 할수록 이 소성지수 값이 작게 돼 있어요. 예, 그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은 보세요. 여기에서 수침 CBR은 10보다 커야 되고 PI는 10보다 작아야 되고 최대 지수가 이렇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소성지수가 10보다 작으려면요 재료의 최대 지수가 여러분들 100mm 그러면 띵한다 개념이 100mm면 이런 돌멩이에요. 이 정도 되는 돌멩이를 갖다가 뒷체인저로 써야 된다 이거예요. 구조물 뒷체험할 때. 그래야 이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수침 CBR이 10보다 크게 나온다 이거예요. 요거 따라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0전 정도면 이 정도 되잖아요. 그죠? 이 정도 되는 놈은 구조물 뒷점을 해야 배수가 잘 돼. 그래서 행방향 투합도 안 걸리는 거야. 그래야 PI가 10보다 작게 되고 그래야 수침 CBR 값이 10보다 작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개념은 상당히 폼나게 설명을 한 건데요. 현장에서 일을 할 때 현장 소장이나 감리단장 위치에서 일을 할 때 이런 규정에 대해서 이런 이해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네미콘이 들어왔을 때 가수를 하는 걸 보고 소장이 막 우선으로 지나가 그런 꼴이 생기는 거예요. 현장에서 균열이 일어나는 원인은 가수를 많이 했을 때라는 거거든요. 가수를. 네미콘이 들어왔는데 거기다 막 물을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계속 하루 종일. 그러면요 여기서 엄청난 균열이 생깁니다. 균열이.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 조건이 안 맞는 짓을 하면은 이게 바로 다짐관리 기준이에요. 그렇죠? 예, 이게 다짐관리 기준에 이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더 세게 나오는 게 이제 평판지하시면 KC를 얼마로 해야 된다는 등, 뭐 프로폴린 값은 보조계층은 3mm로 하고 노상은 뭐 몇 mm로 하고, 예, 그런 얘기가 더더기를 붙어서 나오는 게 이게 바로 다짐관리 기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현장에 가는데 느닷없이 노상에 이런 문제가 안 나고요. 노상에 대해서 다짐에 대해서 난다든지 노체에 대해서 다짐관리 기준에 대해서 난다든지 아니면은 고성토 시공할 때 뭐 주의상수시오 이럴 때 고성토 쓰라는 얘기는 노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노체의 다짐관리 기준에 대해서 아주 빡세게 외우고 있어요. 그렇죠? 도표로 외운 거 있잖아요. 이렇게 돼가지고 도표로 외운 거 있어요. 고성토나 일반 성토라고 문제가 안 되려도 마찬가지고 요 다짐관리 기준을 여러분들이 써주는 게 중요하죠. 예, 성토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이 다짐관리 기준을 써야 돼요. 여기 있는 내용이 뭐냐면 주로 재료에 대한 내용하고 뭐 CBR 값이 어떻게 해야 된다, PI 값이 10보다 작아야 된다, 그죠? 수침 CBR 값은 10보다 커야 된다, 재료의 최대 지수는 100에서 150ml 해야 된다, 근데 평판지하 시험의 KC는 얼마로 해야 된다, 프로폴린 값은 얼마로 해야 된다, 이런 걸로 돼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성토 문제가 나왔을 때는 반드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예, 그래서 이거는 내가 참고로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험장에 가는데 연경도가 난다든지 이렇게 날 수가 있어요. 연경도 이렇게 났어요. 77회 때는 이렇게 났고 근데 80회 때는 컨센시선시 한계 이렇게 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77회 때는 이렇게 나고 80회 때는 이렇게 난다고 뭐라고 하냐면 아터보그 한계 이렇게 나와요. 영어로 아터보그 한계 아터보그 한계 이렇게 시험장에 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이 말인데 그래서 원래 컨시스트란 말 자체가 뭐냐면요. 지금 내가 뭘 연경도에 대한 정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의. 우리 처음에 가면 정의를 얘기해야 되죠. 그러면 연경도에 대한 정의는 뭐냐면 원래 이 컨시스턴시란 말의 뜻이 뭐냐면요. 수량의 대소에 따른 대소에 따른 뭐예요? 내자로 반죽질기의 정도라 그러죠.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콘크리트에서 프레쉬 공구리의 성질을 얘기할 때라는 겁니다. 굳지 않은 공구리의 성질을 얘기할 때 우리가 거기에 워커빌리티, 컨시스턴시, 펌퍼빌리티, 플라스티시티, 피니셔빌리티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이거는 공구리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지만 우리가 토공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함수비의 대소에 따른 연 경도를 연하나 소프트하냐 하드하냐, 그래서 이거 소프트하냐 아니면 하드하냐 이런 걸 표현할 때 우리가 연 경도를 컨시스턴시라고 한다. 한계라고 한다. 연 경도라고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계란 말, 컨시스턴시 한계, 어터브가 한계. 그럼 뭐냐면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액성 한계가 뭐냐. 그 다음에 요거 프라스티 리미트가 무슨 컨시스턴시 한계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터브가 한계라고 되어 있고, 요거를 통틀어서 연경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계점을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 처음에 이걸 설명해야 되죠. 이 그림을 그려놓고 이제 정의를 써서 연경도에 대한 내용을. 그 다음에 그 그림을 그려놓고 이걸 쳐다보고 아터브 한계라고 났으면 여기다가 아터브 한계 이렇게 쓰고, 만약에 컨시스턴시 한계가 났다라면 여기다 컨시스턴시 한계라고 쓰고, 그렇죠? 예, 컨시스턴시 한계라고 쓰고, 여러분들 여기다가 액성 상태, 그 다음에 소성 상태가 뭐냐 설명해야 되잖아요. 예, 그 다음에 반고체 상태가 뭐냐 이거 설명해야 되는 거야. 반고체 상태가 뭐냐 이거 설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액성 한계가 뭐냐, 그 다음에 소성 한계가 뭐냐, 그 다음에 수축 한계가 뭐냐, 그죠? 예,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된다고. 이걸 말로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죠? 좀 예, 그래서 이거 뭐예요? 흙이 그죠? 리퀴드 스테이트, 점토가 액체의 성질을 띠는 상태를 액성 상태라고 한다. 점토가 소성의 성질을 나타내는 상태를 소성 상태라고 한다. 반고체 상태는 점토가 반고체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게 답이잖아요, 그죠? 그래, 이거 뭐냐면 이거는 액성 한계는 뭐라고 했어요 아까? 점토가 뭐라고요? 점토가 액성 상태를 어떻게? 액성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뭐라고 했어요? 예, 유지하기 위한 최소의 함수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야. 내가 이해한 대로.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거 하나 딱 나왔어. 그럼 이거 뭐라 써야 돼? 똑같고 나오잖아. 소성 한계라는 거는 점토가 무슨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예, 소성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의 함수입니다. 수축 한계는 뭐라 했어요? 점토가 무슨 상태? 고체 상태. 수축 한계는 점토가 반고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의 함수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다가 PI는 이꼬로 뭐라 그랬어요 아까? LL 빼기 PL이다. 그렇죠? 그러면 처음에 정의 써주고, 그 다음에 아토버 한계에 대해서 저 그림 그리고 이걸 쳐다보고 썼어야지. 그 다음에 대자고 3번 가서 뭘 써야 돼? 여러분들이. 그죠? 그럼 대자고 3번 가서 이 시험을 했을 때 연경도 또는 컨시스턴시 한계의 결과의 이용을 어떻게 하느냐. 결과의 이용. 그거 뭐라고 돼 있어요? 책에 보면? 이거 어디다 써먹는다고 돼 있어요? 결과의 이용. 네? 결과의 이용은 어디다 써요? 우리가 활성도, 그렇죠? 점토의 활성도에 대한 평가를 한다든지, 그다음 두 번째는 강도 증가율을 추정할 수 있다고 돼 있죠. 강도 증가율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아주 가장 쉬운 거는 흙의 함수비를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예, 함수비를 추정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성토재료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죠. 예, 성토재료의 적합성 여부를 판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매진말. 그래서 연경도. 매진말을 뭐라고 쓰면 돼? 예, 매진말 이래서 매진말을 뭐라고 써야 되죠? 예? 매진말 한두 줄 써야 되니까. 매진말은 연경도 또는 컨시스턴시 한계 또는 아토브 한계 시험을 해서 현장에서 토치장 개발하는 경우에 성토재를 굳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연경도, 컨시스턴시 한계, 아토브 한계 시험을 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경도라는 거는 지난번 이게 하여튼 저희가 시험 문제가 잘 납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서 하면 되고, 그리고 소성 지수는 별도로 할 필요 없죠, 이제. 예,
소호성 지수, 액성 지수 어떤 문제라든 간에 이 그림 하나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